은행 디지털화하지 못하면 모두 망한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돼야 된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사입니다. 오늘은 꿈틀거리는 미래금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금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통찰력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업은 상당히 근자에 들어서 핀테크 또는 테크핀과 함께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기존 전통 금융이 점점 쇠락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4년 그리고 15년과 16년 이 기간 동안의 매출 성장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것은 작년에 맥킨지 컨설팅이 발표한 거거든요. 전 세계 합계에서 보면 5.7%에서 2.7% 3%가 낮아졌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부분은요. 은행과 보험의 자기자본 이익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진 자본, 자산이겠죠. 그런 자본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내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금융업은 지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자본이 악재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통 금융업은 기존 산업보다 오히려 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금융업의 쇠락세가 되겠죠. 그러면 200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기술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로 치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모바일 페이먼트가 금융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 금융의 CEO들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뭘까요? 62%가 자그만치 새롭게 성장을 해야 된다. 이제 성장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순위는 이제 고객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세 번째는 뭐겠어요? 지점이 폐쇄되면서 이제 워크포스, 다시 말하면 직원의 관리 방법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인은 금융에는요, 세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금 또는 소비자 대출 또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음식을 먹고 또는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지불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일상상거래 혁신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 위에는 M&A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또는 자산관리, 기업대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하나의 레이어는 대규모 글로벌 자본의 영업 및 상호 거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금융의 특징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상상거래 혁신 플랫폼이 은행에서 새로운 페이먼트 구조로 넘어감에 따라서 은행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CEO들이 생각하는 은행의 혁신 방향을 보면요. 지점 없는 은행, 은행 없는 은행, 수수료 없는 은행, 중개 없는 결제, 그리고 자문가 없는 투자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는 분야를 거의 새로운 은행 혁신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에 4차 산업혁명에 나타난 인공지능 또 스마트폰과 연결된 여러 가지 페이먼트의 혁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트너그룹은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요. 2021년까지 금융기관의 직원 수는 35%가 감소한다. 그런데 시장은 더 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통 금융시장, 은행이라든지 보험의 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이제 새로운 핀테크로 무장된 은행들 또는 보험들 이런 금융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더 그쪽 부분이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측면도 봐도요. 지금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물류, 유통, 미디어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요. 은행은 뒤따라가는 형태로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전통 은행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앞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변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규 진입자들이 게임의 모습을 바꾸고 있어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전통 은행들은
지점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 기술을 가진 자, 플랫폼 사업자들이 오히려 높은 수익률과 높은 매출을 이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례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보험회사, 바로 중국에서 나타난 종안입니다. 이 종안은 2013년에 평안, 텐센트,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설립했어요. 여기 사진 보면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도 보이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왜 갑자기 보험회사를 한다는 걸까요? 이 종안은요, 제품 설계에서부터 보험금을 청구, 지불하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인공지능 기반 토탈 서비스를 시작한 최초의 보험회사입니다. 전례없는 성장을 해가지고요, 3년 반 만에 고객수가 자그마치 5억 명이에요. 판 보험 상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82억 개를 팔았어요. 엄청나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는 온라인으로만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이 없습니다. 지점이 없다는 거죠. 누구랑 연결할까요? 200여 개의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플랫폼 사업자는 누구냐면 타오바오, 전자상거래 업체죠? 시트립, 여행이죠? 샤오미, 텐센트, 이런 곳에서 매출의 85%를 연결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의 특징은요, 신제품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개가 넘는 신제품을 계속 개발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례가 뭐예요? 월드컵 기간 중에 여러분 아시죠? 영국의 홀리건들 있지 않습니까? 난동 부리는 축구팬들, 그거에 보험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월드컵 기간 중에 월드컵을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으면 거기서 보험을 해주는 홀리건 보험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개별 고객 행동을 다 체크해요. 이 사람은 뭐를 관심이 있는가라는 검색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거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석해서 완전히 고객 맞춤으로 보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된 고객들은요, 인당 평균 10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더더군다나 놀랄만한 사실은 현재 직원이 1,700명인데요. 52%가 기술자예요. 영업사원은 얼마나 될까요?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디지털 회사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보험회사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향후 모바일 결제가 고객들의 주머니와 지갑을 대체할 것으로 보여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IT 공룡들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요, 파괴적 플랫폼 모델 사업자들이 일상상거래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그 다음에 나우페이 이런 게 있고요. 알리페이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 세를 확장해서 금융의 시장을 변화시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벌써 카카오뱅크만 해도 7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은 무엇이 특징이 있어요?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잘 제공할 줄 알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 창출에 능숙합니다. 혁신을 밑밥으로 먹고 사는 사업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사업자들에서 금융은 또 요동치게 될 겁니다. 전혀 금융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기업들도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인데요. 여러분,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자기가 자동 충전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이하가 되면 저절로 30,000원이 되는 이러한 충전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이 서비스로 예탁금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스타벅스는 현금을 12억 달러의 고객 예탁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시중은행들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치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 스타벅스도 금융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금융시장의 각종 규제가 풀리게 되면 엄청난 경쟁자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변화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자, 경쟁자보다 우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80%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고객들은 뭐예요? 8%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디지털 고객 경험을 제공하게 되면 72%는 이탈한다는 거죠. 전 세계의 50개 글로벌 은행 중에 4분의 3, 75%가 이러한 디지털 고객 경험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무분이라는 거죠. 이 무분이라는 은행도 지점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무분이라는 은행은 우리의 재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돈을 벌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첫 화면에 딱 들어가면 말발굽처럼 나오잖아요.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신은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이브를 딱 누르게 되면요. 바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뭘 할까요? 저에 대한 지출 데이터를 가지고 저의 재무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따뜻딱 울려서 보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포도주가 700m 떨어진 상점에서 2+1입니다. 이런 정보를 주면 저는 당연히 그걸 사지 않겠습니까? 또 공동구매도 해주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고객의 재무 건강을 지켜주게 됩니다. 이제 은행은 단순하게 돈을 맡겨서 그것을 불려주는 형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고객 경험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변화 세 번째는요. 지점의 역할이 재상상된다는 거예요. 2008년 이후에요. 미국의 금융회사들의 지점이요. 하루에 3개씩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10,000개가 없어졌어요. 13%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500개가 감소했고요. 1년만 해도 7,000명이 해고됐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지점 수는 계속 감소하고 통폐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제 자산으로 사업을 잘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의 역할은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커피숍은 내가 이 커피숍을 90번 방문했다 라고 그러면 새로운 서비스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금융도 보다 유통에서 배운 새로운 고객 서비스들 또 새로운 형태의 고객 경험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미래금융의 유레카 한번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지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금융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사의 역할을 변화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사를 이용하는 사람의 고객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지사를 사용하는 고객 수를 감소시키는 변혁을 해야 됩니다. 노르딕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 고객 중 90%가 현재 디지털로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신기술을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고객 수가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편화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아까 보신 무분처럼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은 고객은요. 기존 은행의 새로운 계정을 개설할 확률이 2배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무분이 이러한 예가 되겠죠. 세 번째는 뭘 배울 수 있었습니까? 고객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종한 보험회사에서 봤듯이 개인화와 실시간 연결 능력을 강화해서 개인별 맞춤 서비스의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핀테크 또는 테크핀. 다시 말하면 전통 금융회사가 테크놀로지를 붙이거나 테크놀로지에 의한 새로운 금융회사 이런 것들이 게임 체인저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본격 가동된다는 거죠. 스타벅스, 삼성페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 새로운 경쟁자들에 의해서 금융 비즈니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꿈틀거리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재밌었습니까? 감사합니다.